안녕하세요. 잘생긴 강상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앞 시간에 우리 염색체 그리고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이에요. 학습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염색체와 유전자 관계와 원리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유전이란 그럼 뭐냐?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얼룩말이 얼룩말 새끼를 낳으면 똑같이 줄무늬가 존재하죠. 그런 걸 바로 유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엄마가 얼룩말이기 때문에 태어난 자식도 얼룩말이 되는 거죠. 즉,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바로 유전이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유전에 대해서 배울 때 유전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갑시다. 자, 유전 용어 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질은 뭐냐? 밖으로 표현되는 녀석이에요. 어떤 형질? 자,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성질, 밖으로 표현돼서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형질을 전부 다 형질이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우리 얼룩말, 무늬. 얼룩말의 무늬가 하나의 형질이 되는 거예요. 자, 얼룩말 무늬가 하나의 형질이면 대립 형질은 뭐냐?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이에요. 만약에 얼룩말 무늬가 어떤 녀석은 크고 어떤 녀석은 가늘고 어떤 녀석은 패턴형으로 일정하고 어떤 녀석은 불규칙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전부 다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같은 얼룩말의 무늬인데 무늬가 어떻냐? 그걸 바로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형은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자, 우리 형질 아까 그 얼룩말의 줄무늬랬죠? 그 줄무늬가 어떤 줄무늬를 가지고 있냐? 밖으로 표현되는 걸 바로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은 그럼 뭐냐? 유전자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실제적으로 표현된 녀석 말고 진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어떤 방식인가? 그걸 바로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조합을 기호로 표시하게 돼요. 우리는 이따 볼 건데요. 그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순종하고 잡종, 우성 열성이 있어요. 이 말은 좀 중요한데요. 순종은 뭐냐면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 동일한 개체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잡종은요,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잡종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유전자형 쓸 때요. 유전자형 쓸 때 large A, small a 등과 같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대문자와 소문자로 좀 표시를 해줘요. 아니면 뭐 H 프라임식으로 프라임을 달아서 표시도 하는데요. 자, 대문자, 소문자, 프라임, H 아니면 H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때 순종이란 건 뭐냐면요. 자,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존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즉, 두 유전자가 서로 같은 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잡종은 뭐냐면요. 두 유전자가 서로 달라요. 라지에 스몰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형태를 잡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성하고 열성이 뭐냐? 자, 우성 열성이 이거는 거예요. 자, 잡종일 때 유전자형이 잡종이에요.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어. 얘도 라지 A 스몰 A. 자,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때 밖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란 소리예요. 만약에 이 라지 A가 표현되는 게 둥근 유전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얘는 주름진 유전자라고 합시다. 자, 우성 잡종일 때예요. 잡종인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잡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된 게 둥근 유전자가 표현이 됐어요. 이때 표현된 유전자형이 우성이 되는 거고요. 주름진 유전자가 가지고는 있죠. 잡종이니까. 근데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성은 밖으로 표현된 녀석, 열성은 표현되지 않는 녀석이라는 거. 단 조건은 잡종으로 둘 다 존재할 때가 되는 건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이제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멘델의 법칙에 배우기 앞서서 왜 그러면 멘델은 다른 녀석들도 많은데 굳이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냐?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첫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해요. 자, 여기 있는 형질, 여러 형질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꽃 색깔이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확실히 구분이 돼요. 아니면 둥그냐 주름졌냐 홍색이냐 녹색이냐 매끈하냐 주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바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멘델은 완두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세대가 짧아요. 콩 한번 재배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수가 많아요.
우리 지나가다 콩 봐도 한 콩 그 식물에 콩이 몇 개, 완두콩이 뭐 두세 개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많이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수가 많아서 통계 확률적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을 내기가 자손수가 많아야지 좀 더 객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유계배가 가능해요. 사람이 인위적인 계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멘델이라는 이 과학자는 멘델이라는 학자는 이걸 실험하게 됐다는 거. 멘델은 실제적으로 과학자라는 건 신부죠, 신부였어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이요, 옛날 사람들을 보잖아요. 철학자에 뭐 과학자에 다 하고 있어요. 철학, 과학 뭐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아직 좀 학문이 체계화되지는 체계화가 아니라 분류되지는 않았다는 거. 그 시대에 있던 분이 멘델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바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실험 때문에 우리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멘델이라는 분이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보죠. 멘델은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모든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멘델은 그 당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존재할 거라고 얘기만 했지 이게 정확히 뭐라고 하는 얘기를 못 했어요. 자, 나중 돼서요, 이 한 쌍의 유전인자, 멘델이 말할 때 이 유전인자가 바로 대립 유전자라는 소리가 듭니다. 유전자죠, 유전자. 유원자 쓰면 유전자. 대립 유전자. 이게 나중에는 대립 유전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요. 쌍을 이루는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경우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가설이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열의 원리예요. 우열의 원리. 우열. 옆으로 쓰니까 글씨가 좀 안 이쁘죠? 이해해주세요. 자, 세 번째, 쌍을 이룬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서 각각 이동한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멘델의 법칙에 배워야 될 분리 법칙입니다. 분리.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분리 법칙.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멘델의 법칙 봅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열의 원리는 뭐냐? 자,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있을 때 열성 형질은 억제되고 우성 형질만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아까 봤죠? A를 가지고 A하고 A가 존재할 때 둘이 서로 잡종 형태, 잡종이죠? 잡종으로 존재할 때 밖으로 표현된 녀석, A 형질이 밖으로 표현됐을 때 얘는 우성이 되는 거고요. 자, 표현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녀석, 이 녀석이 바로 열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성 형질이 밖으로 표현되고요. 열성 형질은 표현되지 않는 걸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열성은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하지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형질.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우열의 원리는 말로써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우리 분리 법칙부터 이게 계속 나와요. 우열의 원리는. 저도 어떻게 계속 표시가 되는지. 자, 분리 법칙이에요. 분리 법칙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쌍을 이루는 녀석이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돼요. 그럼 우리 감수 분열 배웠죠? 둘로 쫙 나눠지는 거. 그때 바로 유전자가 분리된다는 내용이에요. 분리되어서 유전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돼서 유전이 돼요. 분리돼서 유전되는 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에 따라서 표현량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하죠? 멘델이 유전 법칙이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잠시 넘어갔죠. 자, 우열의 원리고요. 분리의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랬는데 왜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원리입니까? 자, 우열의 원리는 우리 뒤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예외 현상이 좀 존재를 해요. 예외 현상이 존재하다 보니까 법칙이면 예외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예외 현상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우열의 원리로 좀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분리의 법칙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보죠. 우열의 원리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자, 분리의 법칙이 어떻게 되냐? 자, 주름진 완두하고 둥근 완두의 순종이 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순종이 존재할 때 아까 설명했던 분리의 법칙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자, 스몰 R 분리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형성되는 생식세포는 스몰 R 하나가 나오겠죠. 왜냐면 스몰 R 둘 다 동일하니까 유전자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생식세포 수가 몇 개가 형성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형을 가진 생식세포가 하나. 자, 둥근 완두 순종이니까 라지 R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대가 태어나요. 일대가. 자,
부모 사이에서 일단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게 돼요.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게 돼요. 자, 만나서 라지 R 스몰 R인데 보니까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잡종 형태인데 표현형은 둥근 완두가 됐어요. 그럼 그건 뭔 소리다? 자,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밖으로 표현된 이 녀석이 우성 형질이고요. 우성. 자, 표현되지 않은 이게 열성 형질이 된다는 거. 즉,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우열 표시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라지 R에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섹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됐죠? 우열의 원리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성은 밖으로 표시되고 열성은 표시되지 않는다. 잘 표시되고 있죠?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라지 R 스몰 R 이 녀석을 가지고 자가 교배를 할 거예요. 자, 자가 교배할 때 어때요? 생식세포 분리 법칙에서 나눠져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져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라지 R이 하나 나오고요. 스몰 R이 하나 나와요. 그죠? 또 라지 R이 하나 나오고요. 스몰 R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가 교배니까요. 여기가 라지 R 스몰 R 하나 있는 거고 여기가 라지 R 스몰 R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이 있어요. 자, 이때 F1, 우리 F1이라고 해요. 이걸 자손 1대. 자손 1대를 F1이라고 해요. 자손 1대. 자손 1대. 그럼 당연히 F2는 자손 2대겠죠? 자손 2대.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손 2대 때는 어떻게 나오냐? 자, 라지 R이요. 여기 하나 있어요. 라지 R이 있고, 라지 R 만나서 라지 R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 스몰 R을 만나서 스몰 R이 나올 수가 있어요. 총 4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진 F2 자손이 나올 수 있는 자손 2대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보니까 자, 둥근 완두는 몇 개예요? 둥근 완두는 3개죠? 둥근 완두는 표현용으로 봤을 때 둥근 완두는 3개, 주름진 완두는 하나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표현용의 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손 2대에서 2대의 표현용 2대 자손 1대를 자가교배 했을 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각각 3대 1의 비율로 나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왜 3대 1이냐? 자, 가보죠. 자, 라지 R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라지 R 스몰 R이죠, 그죠? 라지 R 스몰 R 2개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몰 R 이렇게 총 4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생식세포 2개씩 4개. 자, 4개가 나왔는데, 자, 라지 R 있죠? 우성, 그러니까 표현되겠죠? 우열의 원리에서. 얘도 라지 R이 있어요. 그래서 우성이죠? 밖으로 표현되겠네. 그래서 둥근 완두가 해서 총 3대, 주름진 완두에서 1, 3대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 법칙에 의해서요, 표현량의 비가 3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제 독립 법칙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분리 법칙은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럼 독립 법칙 어떻게 나오냐? 아, 자, 유전자형 B 나오네요, 밑에. 따로 쓰긴 했는데, 선생님이. 자, 유전자형 B 나오니까 이걸로 보죠. 자, 라지 R, 스몰 R. 이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라지 R이 있고요. 라지 R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둥근 완두, 표현용으로 따졌을 때는 둥근 완두가 되기 때문에 3대 1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분리의 법칙의 키포인트는요. 얘가 아니에요. 표현용의 비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얘가 아니라 분리의 법칙은 언제나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렇게 나눠져서 생식세포의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어서 생식세포에 전달이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표현용의 비가 아니라 키포인트는 분리되어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는 키포인트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이제 보면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에요. 즉 이제 형질이 2가지가 나와야 돼요. 2가지가.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완두콩 모양이 어떠냐? 씨 모양이 둥그냐 주름졌냐 갖고 봤죠? 근데 이제 색깔도 볼 거예요. 둥그냐 주름졌냐? 색깔은 녹색이냐 황색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독립의 법칙. 두 쌍 이상이어야지만 되었고, 독립의 법칙은 그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전되는 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두 쌍 이상의 형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지만 독립의 법칙이 형성된다고 해요.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형성이 아니라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보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보다 지금 뭐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까 우리 4개만 그려줬죠. 4개만. 이제 여기는 뭐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죠. 자, 주름지고 녹색인 녀석이 하나 있어. 자, 주름졌다는 게 뭐예요? 모양이죠, 모양. 녹색은 색이죠, 색.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동리의 법칙에서 두 쌍 이상의 형질. 모양과 색. 그죠? 그때 우리 스몰 y 로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둥글고 황색도 역시 라지 R, 라지 Y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생식세포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분리의 법칙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스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그죠? 스몰 R 하나뿐이죠. 자, 스몰 I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네, 스몰 Y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스몰 Y가 나왔고요. 자, 둥글고 황색이 이 녀석도 역시 라지 R에서는 라지 R만 나올 거고요. 라지 Y에서는 라지 Y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R, 라지 Y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자손 일대를 형성해요. 자손 일대 때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겠죠. 자, 우열의 원리 다시 우리 적용되는지 봅시다. 자, 라지 R,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나왔어요. 자, 이건 뭐다? 자,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 Y가 스몰 Y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황색인 녀석이 또 나왔으니까. 녹색하고 황색하고 만났는데 라지 R, 스몰이 같이 있는데 라지형 유전자예요. 라지 유전자의 표현형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라지 R가 스몰 R, 라지 Y, 스몰 R 이게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서로 구분이 됐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자, 이 자손들 다시 아까처럼 같이 자가교배를 시켜요. 자, 아까 우리 생식세포 자가교배 시킬 때 2가지만 나왔죠. 이번에는 좀 가지수가 많아요. 가지수가.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여기 지울게요. 우열의 표시해놓은 거 지우고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생식세포 생성이 어떻게 되냐? 자, 절반으로 잘라보죠. 자, C 모양에 대한 생식세포가 각각 라지 R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스몰 R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죠? 2가지니까. 자, 모양, 색깔도 역시 라지 R, 라지 Y가 나올 수 있고요. 스몰 Y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2가지죠. 그러면 얘만 가지고 형성되는 생식세포가 몇 가지? 4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라지 R에요. 라지 R에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요. 스몰 Y가 올 수도 있죠. 또한 스몰 R에 라지 Y가 올 수도 있고요. 스몰 Y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가교배하니까 4가지에서 총 16가지라는 무지막지 많은 수가 나와요. 자, 이걸 일일이 세우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선생님이 미리 좀 세워놨어요. 세워놓은 그림을 좀 보죠. 좀 지워보죠. 글씨를 봐야 되니까 우리 지우고 들어갑시다. 자, 보니까 어떠냐. 야, 여기 있는 16가지 중에서 자,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9개가 돼요.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주름지고 녹색인 녀석이 3개가 되고요. 주름지고 황색인 녀석이 3개, 주름지고 녹색인 녀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동리의 법칙에 의해서 자가교배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저기 밑줄을 그어 주셨나요? 라지 R 바, 라지 Y 바. 밑줄이죠? 왜 그랬냐면요. 이 밑줄이라는 표시는 뭐냐면 여기에 둘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오는 유전자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뭔 소리냐? 이게 간단하게 보죠. 자, 라지 R 하나 있고요. 라지 Y 하나 있어요. 그럼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무조건 둥글고 황색인 녀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스몰 R, 스몰 Y가 들어간다고 해서 둥글고 황색인 게 바뀌어요? 안 그죠? 이럴 경우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유전자가 들어올 수 있다. 어떠한 유전자가 아니라 그 형질을 맞는 대립 유전자 라지 R이나 스몰 R, 여기도 역시 라지 Y나 스몰 Y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으로 바를 표시해 둡니다. 하지만 형질이 표현형이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얘도 역시 찾아가면 라지 R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스몰 R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도 라지 Y, 스몰 Y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봤던 우리 분리의 법칙은 하나의 형질만 가지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표현형의 비도 성립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색깔을 먼저 볼게요. 색깔이 아니라 둥글고 주름진 거.
모양 먼저 보죠. 자, 둥근 녀석만 보죠. 자, 둥근 녀석 여기서 볼까? 아니면 자, 이걸로 보죠. 자, 둥글고 둥글고. 자, 둥근 녀석들이에요. 둥근 녀석들이 몇 개예요? 12개. 주름진 녀석들은 4개. 그러면 12개, 4개, 3대 1. 성립되죠? 자, 색을 봅시다. 황색, 황색 12개, 녹색, 녹색 4개. 역시 3대 1. 자, 독립의 법칙은요. 분리의 법칙도 역시 성립이 됩니다. 왜냐면 분리의 법칙은 생수세포가 나누어져서 가는 거니까 성립이 되고요. 자가교배했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에 의한 비도 역시 성립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독립의 법칙에 나와 있는 표현량의 비 있죠? 9대 3대 3대 1. 이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둬야 되냐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그렇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검정교배라는 게 나와요. 이 검정교배가 뭐냐면요. 자, 우성영지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개체 하나가 우성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순종이냐 잡종이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검정교배예요. 자, 검정교배는 우성영지를 나타내는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검정교배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둥근 완두가 있다고 했습니다. 둥근 완두. 둥근 완두. 자, 둥근 완두 유전자형이 바가 되겠죠? 이 바에는 라지 R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몰 R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들어와도 둥근 완두가 되겠죠? 근데 이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열성형질의 개체를 교배를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스몰 R 열성이라는 거 우리 아까 알게 됐죠? 주름진 완두가 열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주름진 녀석을 가지고 얘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만약에 얘가 순종 형태라고 쳐봐요. 라지 R, 라지 R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몇 가지? 한 가지. 라지 R 하나죠? 얘 어차피 하나예요. 얘는 스몰 R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하고 하나가 만나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표현형은 1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라지 R, 스몰 R이다. 라지 R, 스몰 R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표현형이. 얘는 한 가지. 해주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푸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검정교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형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정교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우리 아까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원리라고 했어요. 그죠? 왜 우열의 원리냐? 바로 이 예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유전 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열의 원리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원래 중간 유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연관이라는 게 돼 있어. 연관은 뭐냐면 한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완두는요, 전부 다 한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타낸 거예요. 다. 독립법칙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연관이란 거는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염색체, 이게 염색체예요. 이게 염색체면 여기에 A라는 녀석도 있고요. B라는 녀석도 있는 게 바로 연관이라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연관군은 뭐냐면요. 같은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 얘네들을 전부 다 연관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 위에 있기 때문에, 염색체 위에.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연관된 유전자의 행동을 보면요. 이 행동이 좀 중요해요. 뭐냐면요. 한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감수 분열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연합과 함께 이동을 해요. 즉,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선생님,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나요? 네, 그게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분리의 법칙은 성립돼요. 왜냐면 염색체가 이동해서 되는 게 분리의 법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동을 할 뿐이에요. 분리의 법칙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립돼요, 분리의 법칙도. 하지만 염색체 위에, 하나의 염색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같이 띵띵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서 집이 각각 방향이 다르면 손 놓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같이 손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친구 집으로. 그게 바로 이 연관이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표 있잖아요, 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자, 이 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독립유전과 연관유전을 비교해서 되어 있는데 독립유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좀 써줄게요, 이따가. 자, 독립유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표현형으로 그냥 쓰죠. 자, 독립유전은 자가교배하면 9대 3대 3대
1 자가교배. 자가교배했을 때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검정교배한다. 검정교배하게 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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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비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연관 보죠. 자, 이 연관에서 상인 연관하고 상반 연관을 알아줘요. 상인 상반 연관은 구방이 뭐냐면요. 상인 연관은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우성형질은 우성형질끼리, 열성형질은 열성형질끼리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요. 상반 연결은 잡종이에요, 잡종. 우성과 열성이 서로 섞여 있는 형태를 바로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B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둘 다 유전자형은 이거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여기서 상인 연관은 바로 이 라지 A, 라지 B 잠시만요.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죠? 자, 상반 연관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얘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지와 스몰, 스몰과 라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 둘을 서로 교배를 시켜요. 얘를 가지고 서로 자가교배를 시켜요. 상인 연관 녀석들은요.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만나기 때문에 스몰인 녀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녀석이 세 개체가 나오게 돼요. 즉, 개체가 4개밖에 안 나와요. 자, 상반 연관도 역시 4개 개체밖에 안 나와요. 개체는. 보면 어떤 거냐면 라지가 2개, 라지 스몰이 1개, 스몰 라지가 1개, 스몰은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인 연관, 상반 연관의 자가교배식 표현형이 B가 되는 거예요. 이 B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이 B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검정교배하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 1대1, 1대 0대 0대 1이고요. 0대 1대 1대 0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냐? 자, 간단하게 보죠. 자, 여기다가 우리 곱하기 여기 지워버릴게요. 보면서 자,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생시세포예요. 상인 연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시세포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라지 A, 스몰 A, 스몰 B가 교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검정교배할 때 열성 순종을 쓴다겠죠? 그러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죠?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시세포는 한 가지죠? 스몰 A, 스몰 B. 하나죠? 자, 이걸 가지고 교배를 하게 돼요. 자, 얘랑 교배가 되겠고요. 얘랑 교배가 돼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또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래서 1대 0대 0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간 개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없죠. 자, 상반 연관도 역시 여기다가 스몰 A, 스몰 B를 해보죠. 자, 교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하나 나오고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성인 형질을, 둘 다 우성인 형질이 없고요. 둘 다 열성인 형질도 없어요. 우성열성, 우성열성. 1대1의 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가교배도 역시 위와 비슷하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건 뭐냐면, 자, 독립의 유전이 9대 3대 3대 1이라는 표현비가 나온다는 거 하나하고 자가교배 했을 때, 그리고 검정교배일 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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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상인 연관일 때는요, 3대 0대 0대 1이다. 또한 상반 연관은 2대 1대 1대 0이다. 검정교배 시는 1대 0대 0대 1, 0대 1대 1대 0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연관이라는 내용은요, 문제를 단순히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표현형의 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연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 강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연관에서 이해 먼저 하시고요. 이해 먼저 하시고 강의를 보시면 문제를 굉장히 쉽으면서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관이라는 현상도 나오고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간 유전은 뭐냐? 말 그대로 두 형질이 만나요. 우성하고 열성 형질이 만나요. 그러면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이 표시되고 해야 되죠. 우열의 유전자 같이 있으면 우성이 표시되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형질이 나타나버려요. 아니, 멘델의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우성이 표시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중간 유전 보죠. 분꽃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빨간색인 녀석과 흰색인 분꽃을 서로 교배를 시켜요. 둘 다 순정이고요. RRWW로 순정 형태예요. 이 녀석들을 서로 교배를 시켜서 잡종 1대를 얻었는데
R과 W가 있어요. R과 W가 있으면 어때요? 둘 중 하나의 형질 밖으로 표현되죠. 꽃이 빨간색이거나 흰색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중간색인 분홍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맨델이 말했던 유전의 원리에서, 유전의 법칙에서 우열의 원리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우성에 표시되지 않고 전혀 다른 중간 형태의 유전자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꽃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중간 유전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빨간색하고 흰색 우성과 열성 표시됐어요. 그리고 나서 잡종인 형태는 다른 색, 중간 형태의 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표현형의 B가요 1대 2대 1이에요.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로 나와버리고요. 유전자형도 RR, RW, WW가 1대 2대 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중간 유전을 하게 되면 특징이 어떤 거냐면 표현형하고요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분리의 법칙이 일어났을 때는 표현형은 3대 1이었고요. 3대 1이었죠? 그리고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었어요. 근데 중간 유전은 표현형도 1대 2대 1, 유전자형도 1대 2대 1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맨델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연관하고 중간 유전까지. 왜 맨델의 법칙, 우열의 원리가 됐는지,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가 됐는지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말했지만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연관 이 세 가지 꼭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끝을 끝내기 전에 잠시 앞으로 가서 간단하게 얼른 보고만 돌아오자. 우열의 원리예요. 잡종으로 서로 전제할 때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우성, 표시되지 않는 게 열성이다. 이게 우열의 원리 내용이 된다는 거. 자,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분리되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그게 분리의 법칙의 키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둥근함수와 주름진함수가 3대 1이라는 비, 그리고 유전자형이 1대 2대 1이라는 비로 나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의 법칙이에요. 독립의 법칙 두 쌍 이상, 꼭 두 쌍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쌍 이상의 형질이 서로 유전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 그때 표현형이 각각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검정교배 시에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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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온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정교배 우성 형질이 있지만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고 싶다 하는 게 검정교배라고 했어요. 그때는 언제나 열성 순종의 개체와 교배시켜서 나오는 그 가지수 표현형의 수를 보고 파악을 했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연관이었어요. 연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연관이었죠. 상인연관과 상반연관. 상인연관은 우성형질, 그런 우성형질끼리, 열성형질은 열성형질끼리. 상반연관은 우성열성 이렇게 서로 섞여있는 상태가 상반연관이라는 거. 그리고 표현형도 상인연관은 3대 0대 0대 1, 검정교배 시에는 1대 0대 0대 1인데 상반연관은 표현형은 2대 1대 1대 0, 그리고 검정교배 시에는 0대 1대 1대 0이 된다는 거, 이 점 꼭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유전은 중간 형태, 잡종 형태인데 중간 형태 유전 표현형이 나온다 해서 중간 유전이라고 했죠. 자, 표현형하고 유전형이 각각 동일한 비를 가지게 된다는 거. 1대 2대 1의 표현형이 나왔으면 유전자형도 같이 1대 2대 1이라는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 이게 중간 유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관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문제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동영상 올려가 있으니까 그 동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